과거부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요, 병가에 대해서 모두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병가 중에 규정을 어기고 집에 머무른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승인을 했더라도 네. 그건 승인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행정 오류는 있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왕진 논란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먼저 MBC 보도에 따르면 네. 심의 의결, 그러니까 이 병사가 병가를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군부대 내부에서도 심의를 거치는데 이게 지금 생략됐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병력 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역마다 점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명이 지금 현재 있고 몇 명이 열애고 몇 명이 지금 뭐 휴가 갔고 이런 것들을 매일 저녁마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점호 시간이 어쩌면 군인들한테 가장 힘든 시간이죠. 자, 그만큼 어떤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병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로 이제 군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군에 가서 어떤 부상이라든지 병이 있을 경우에 군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만약에 진단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요양 심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군의관들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아픈 것인지,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렇다면 또 연장이 될 필요한 것인지 이걸 심사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정경도 국방장관도 이야기를 하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된 서류가 지금 군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추미애 장관 아들 자료만 없는 거죠? 다른 분도 없는 건가요? 똑같이 없는 거면 정말 이거는 군의 총체적인 문제고, 그것만 없다라면 이건 또한 문제인 것이죠. 좀 뭐냐면 군에서 군인들의 어떤 이런 어떤 병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군인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2차례 휴가를 나갔습니다. 한 차례 수술 받고 한 차례도 연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수술 받은 거와 함께 두 번째 수술 받을 때 뭔가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1차 병가, 무릎 수술 이후에 2차 병가, 이 중간에 뭔가 내부 규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말씀인 거죠? 2차 병가를 거치려면 뭔가 요양심의를 해야 되고, 2차 병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만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집에서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어가자면 원래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을 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은 퇴원 후에 집으로 갔고 집에 있는 동안에도 통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이게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왕진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육군 규정만 얘기를 하는데, 카투사는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도 받지만 또 주한미 육군 규정의 적용도 받습니다. 양쪽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한미 육군 규정 600의 2를 보면, 4-4에 보면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군하고도 서로 협조를 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과거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의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육군 규정은 퇴원을 하면은 일단 군부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가로 갔으면 당연히 복귀를 해야죠. 그러니까 병가를 갔는데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안 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군 규정 자체는 병가로 만약 휴가를 냈으면 퇴원하면 바로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개인 휴가로 냈으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했던 개인 휴가가 그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병가로 휴가를 냈는데 치료가 끝났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입원이나 아니면 통원 치료가 아닌 상황에서 집에 있으면서 복귀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더 큰 문제로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요. 김근식 교수님. 네. 퇴원 후에 실밥 복귀에 병원을 그때만 찾았고 다른 날은 집으로 의료진을 불러서 소독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나 있었던 왕진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거야말로 묵인 방조의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왕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건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왕진은 지금 현재 의료법상으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TV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집에서나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게 만약에 3년 전에 왕진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이제 왕진이라는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1차 병가는 나름대로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부병원에 한번 다녀왔었고 무릎 수술 실제로 1차 병가 동안 받았어요. 삼성의료원에 가서. 그러면 입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10일간의 1차 병가 휴가는 이해가 납득이 좀 됩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 2차 휴가입니다. 그 다음 2차 휴가가 군대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9일이 연장됩니다. 9일이 연장되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 내놓은 이야기는 저게 나오는 것처럼 실밥을 한번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 아들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예. 다쳐가지고 실밥 뽑을 정도면요. 군에 복귀했다가 실밥 뽑을 때 아침에 외출해서 오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같이 누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모든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외부 병원에도 가지 않고 군병원을 먼저 갑니다. 군병원을 먼저 가고 예. 군병원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군인 같이 동행하에 다른 일반 병원을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2차 휴가 9일이 그냥 늘어난 상태에다가 그때 유일하게 한 의료행위라는 것은 실밥만 뽑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군을 복무한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2차 휴가까지 23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23일날 돌아오지 않았고 25일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었다고 그래서 27일까지로 개인 휴가가 연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홍익표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승인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의심하는 바는 서류도 없고 사후적으로 지휘권자가 승인해 준 것으로 처리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층의 특혜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세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김남국 의원의 말에 따르면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맞다라는 게 인정됐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두 가지 짚어봤던 그러니까 보좌관이 지금 해당 보좌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 그리고 왕진 병가 때도 왕진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까지 MBC 보도 두 가지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 잠깐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추 장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벌써 아들 관련 의혹들이 제가 헤아리기만도 한 5개 정도가 나왔는데 추 장관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후 그리고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현장에 이제 국회 취재할 때 예전에 이해창 후보의 아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야당 의원 시절인데 굉장히 매섭게 아주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장관이 돼서도 장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SNS를 하고 있어요. 뭐 휴가 갔을 때도 본인이 휴가 사진도 찍고 하면서 SNS를 할 뿐인 정도니까 또 본인의 문제가 아닌 뭐 부동산 문제까지도 즉각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을 향해서는 왜 내 명을 거역했냐라고 아주 질타를 하는 분이죠. 자,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거 잘 하시는 페이스북은 왜 조용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각 언론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는요, 처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호미로 막을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무릎이 아프고 수술하고 해서 군대에 만약에 휴가를 더 써야 되는데 하면 전화할 수 있죠. 그거 못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신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다 보니 하나하나씩 사항이 드러나면서 점점 더 이제 고립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시켰습니다. 담당 차장검사 승진 안 돼서 나갔어요. 담당 형사부장 다른 데로 좌천됐습니다. 지금 거기 간 분들 전부 다 추미애 장관과 어떤 면에서 보면 친정부 인사라고 하는 검사들이 다 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측근들을 보내놔놓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아주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정말 야당의 주장대로 특검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이게 수사 자체가 같이 근무했던 사병 몇 사람, 그 다음에 그 위에 명령체계에 있는 몇 사람, 그 다음에 진료 기록, 그 통신 조회, 그거 하면 다 끝나죠. 더 이상 뭐 그렇게 수사 복잡합니까?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뭐 왕진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특혜 의혹까지 저희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